네, 레드 헌트비님, 네, 교수님, 애국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교수님, 민님, 애국자님, 또 안녕하세요. 네, 여기 비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어요.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지만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는 지금 아주 덥습니다. 네, 서울은 아주 덥고요. 지금 거의 뭐 28도라고 하는데 느끼는 거는 한 30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네,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도 지금 벌써 김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들은 당장 특검 포기 계약서에 체결시켜야 합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들 갖고 놀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기들을 특권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이제 왕,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이제 그 특권 귀족들, 이들이 이제 왕 성직자 귀족들이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평민들의 세금만 걷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특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세금을 걷어대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세금 납세 거부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중요한 측면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고 과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날 때,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아마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목소리 내고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두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특권 내려놔라 그러면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양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양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이들은?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양심을 깨우고 네, 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게 그동안 뭐 4.19 혁명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통령이 망명길에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혁명 말고 완전히 진짜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시민혁명. 그러니까 국민 주권혁명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국민 주권혁명이 와서 완전히 국민의 나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혁명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국민 주권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국민 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답답할 거예요. 네, 하루하루 이 참 정치 돌아가는 상황 보고 내각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텐데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깨어나고, 네, 국민들이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야 할 그 숙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상 국민 주권혁명, 이게 마지막 이 혁명이 국민 주권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사회를 좀먹는 백해 무익하고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몽땅 정신교육대 마치고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로 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네, 권규영님이 정인태 바른정치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국민들의 분노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2대 선거 일정이 이제 2024년, 네, 2024년 4월 10일 이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뭐 또다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그러니까 19개월이 남았죠. 그러니까 19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자신들이 또다시 특권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각종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뭐 요즘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박지원이 당대표를 출마한다. 그런데 이제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준석 진짜 가만두면 안 된다. 네, 토사구팽디 윤핵관 시대 올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궁지에 몰려버린 그러한 상황이고 권력 다툼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2024년 4월 10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엠마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 작가님, 지금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주 심각한 정황이죠. 네. 참, 네. 뭐 요즘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자살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거 앞으로 9월 올해 9월 또 지금 7월이잖아요. 7, 8, 9 계속 많아질 겁니다. 이게 참 생각만 해도 걱정입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우리에게 교수님이 계시는 건 참 행운입니다. 아유, 아니죠. 그 여러분들이 계신 게 행운이죠.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게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지 뭐 다른 데 희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 특권을 반드시 내려놓게 된다. 이건 뭐 프랑스의 그 성직자 귀족들, 성직자 귀족, 왕 권력을 잡고 있듯이 영국에서 그러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국회의원들이 절대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권 귀족. 그래서
그 특권 귀족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1억 5,400에다가 9명의 보좌진, 거기에다가 뭐 사무실에 뭐 각종 뭐 자동차 유지비나 또는 유류 지원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얼마든지 몇백억 막 어떤 단체에다가 그냥 몇백억씩 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네. 김 작가님은 네, 국가재정 독립당, 네, 국가재정 독립당, 네, 네, 요즘에 그 인터넷 당 만드시느냐고 아주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터넷 당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인터넷 당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연대. 네, 연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권력을 하나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인,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다, 누가 국회의원이 됐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300명이 있어도 그거 뭐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심지어는 쓰레기처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됩니다. 시스템을.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러려면은 그냥 뭐 거대 양당에 가 가지고 열심히 충성 맹세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국회의원 되겠죠. 네, 국회의원도 되고 어디 뭐 시의원이나 뭐 도의원 같은 거 하다가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혁명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조지 워싱턴이 인제 그 미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 워싱턴은 사실상 어 이 독립전쟁을 이끌어 가지고 승리를 하지만 자신은 대통령 취임하지 않겠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향에 내려가서 농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네, 국민들이 조지 워싱턴한테 초대 대통령이 돼 달라. 예,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결국에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잖아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죠. 초대 대통령에다가 엄청난 인기. 그러니깐 조지 워싱턴은 독재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독재자. 많은 지지와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임기가 딱 끝나자마자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조지 워싱턴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는 독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딱 내려놓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 조지 워싱턴의 그 정신에 미국인들은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때 막 저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또 정치 깡패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그 초대 대통령이 결국에는 하야하고 망명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던 거죠. 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인들이 특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정치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정치를 하냐. 예? 이들이 권력욕이 굉장히 지나친 거죠. 권력욕. 그래서 우리가 권력욕 이게 뭐 욕심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 보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돈 타령이에요. 돈 타령. 예.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돈이 제가 아는 사람도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 와, 자기 돈을 안 쓰더라고요. 예. 몇백억이 있고 고위 공직자를 했어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하고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도 계속 주변 사람들 아직도 그 남은 권력 가지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식사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산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욕을 가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뭐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 권력을 위하여는. 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게 미치면은 그 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지 워싱턴을 존경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야, 그 독재자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임기가 끝나자마자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랬다 그러죠.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치인들이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나라를 만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 작가님도 국회의원 되시고 진짜 뭐 김 작가님이 인터넷 당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그 성공하셔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리고 인제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임금 월급을 우리가 그 실질적 수당제로 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죠. 네. 그 지방선거 폐지, 교육감 선거 폐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나라 예산을 아껴 가지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라면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당연히 국회 해산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는 요즘에 뭐 김동연 경기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성으로 이룰지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당연히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걸 외쳐줘야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뭐 의원 모임을 뭐 안철수도 모임을 한다, 뭐 장제원도 모임을 한다, 김기현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서 김기현은 계속 내각 책임제, 내각제나 외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아니 의원 모임 해가지고 의원들이 한 4, 50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왜 됐냐? 우리가 이 이름 자체도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예, 이거 우리가 국민의원으로 바꿔야 된다. 국민의원.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국민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국민의회. 그래서 니네들 인정 안 하겠다. 우리는. 니네들 우리가 국회의원들 인정 안 하겠다.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의원을 국민들이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버려야 돼요.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뭐 세계 경제가 뭐 10위다, 뭐 G7에 뭐 진입했다, 뭐 세계 경제 5위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고, 그 귀여운 조유나 양이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 가족이 비극이 벌어지는데, 지금 뭐 엄마가 자녀를 안고 투신 자살하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져 가지고 아침마다 뉴스 보는 게 겁나요, 저는. 그래서 공감을 하면은 가슴이 너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요즘에 뭐 그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파산 신청에 파산 판정을 받은 45%가 2030이다라는 거예요. 2030 청년들. 근데 올해는 이제 절반에 육박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 뭐 집도 못 사, 결혼도 못 해, 자녀도 뭐 못 낳아. 그러니까 뭐 창업도 힘들어. 그러니까 오직 그냥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젊은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젊은이들이 요즘에 주식 열풍인데 교수님 주식 그런 거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가지고, 네. 뭐 도박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도박, 주식, 뭐 투기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코인하고 주식 투자가 열풍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없으니까 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한국어 이렇게 그 학당을 제가 이제 한 30개 이상, 35개, 6개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지역에다가. 그래 가지고 많은 그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대학교에 인제 대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 이 한국 젊은이들이 뭐 그때 많은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뭐 작곡도 하고 뭐 꿈을 꾸는 거예요, 해외에 나와서. 그리고 뭐 식당 이름도 청년 식당 해 가지고 김밥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격려도 해 주고 막 그랬는데, 뭐 코로나 터지고 청년들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코인 쪽으로, 주식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인제 이 파산 신청의 45%가 2030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코인하고 주식 비투 손실금, 이게 아주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 차원, 법원 차원에서 그냥 탕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영끌족 문제. 그러니까 인제 이자 막 내고 뭐 그냥 카드로 막 쓰는데, 그 카드를 쓰다 보면은
이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빚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그 돈을 빌려야 되는데 주변에 막상 돈을 빌리려 그러면은 돈 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인제 그 사채 시장으로 빠져들게 되고 사채를 쓰다 보면은 더 큰 빚의 늪으로 빠지게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인제 절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윤아 양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이 그런 아픔 속에 빠진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버티는 게 워낙 힘들었던 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 계셔서 뭐 이렇게 그게 기적이죠 사실. 그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 동안 뭐 사실 감옥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뭐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은 뭐 계속해서 집합금지 당하고 뭐 격리 뭐 시키고 저도 한 15 일을 한국에 와 가지고 15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다리가 붓고 막 걷질 못하니까. 네. 그 15 일을 아주 감옥소에서 견디는 것처럼 있었고 또 해외에서 또 한 15일 있었죠. 한 달 동안 어우 이게 참 힘들었던 순간이고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지금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미국 혁명도 그렇고 영국의 명예혁명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해 갖고 계몽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니까 볼테브랑 그 루소가 나와 가지고 계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몽 운동. 그 계몽 운동을 하니까 볼테르하고 루소가 계몽 운동을 하니까 결국 루이 16 세가 어 "내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두 놈이었다. 볼테르와 루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몽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잠자고 있던 시민들이 깨어난 것은 계몽 운동 때문에 깨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은 특권을 다 누리고 뭐 1억 5,400 받고 각종 뭐 보좌진 9명 거기에다가 자기들 정당 아지트잖아요, 아지트. 거기에다가 500억씩 또 선거 보조금으로 1,500억, 선거 보전금으로 약 6천억. 그것도 모자라서 인제 자기들 패거리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이 특활비도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 당이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들을. 국정원장이든 뭐든 다 차지하니깐 그쪽에다 돈을 배치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돈 9,800억이라는 특활비를 배치하고 또 뭐 업무 추진비도 뭐 엄청 써야 되는 거죠. 네. 판공비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죠. 뭐 관저 운영하고 자기들 공간 운영하면서 국민 세금을 그냥 펑펑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버퍼링이 또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군요. 네.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뭐 주제가 "국회의원 특권 언제 내려놓으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제재를 걸면 안 되죠. 네. 뭐 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이런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홍길동 님. "서민들은 힘든데 기득권들은 승승장구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할수록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현실." 네. 홍길동 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네. 저 국민주권 TV에 말씀을 하셨고요. 네. 메디뷰티 님. 네. "국회의원들 배 태워지죠. 월 평균 월급이
1,300만 원.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국회의원 시급이 9,600, 네, 국회의원도 시급 9,600원 받고 일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죠. 요즘에 그냥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거의 2달째예요. 네, 2달째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당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정당.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을 자기 정당에서 받아야지 국민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회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다 무소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냥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정당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남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정치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민 방송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버퍼링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풀렸다. 네, 이항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반갑습니다. 네. 네, 이향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막달리님, 늦은 밤 수고해 주시는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이걸 내려놓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틈틈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유튜브에 프랑스 대혁명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 네,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이걸 쭉 보다 보면은 결론은 계몽 운동이 있어야 돼요. 네, 계몽 사상, 계몽 운동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몽 운동을 벌이고 계몽주의, 계몽 사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상 없이는 혁명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주권, 네, 국민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또 TV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매몰되지 말고 일단은 국민 주권 의식을 가지고 국민 주권 의식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달리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의식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국민 주권 의식, 그래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나라의 돈이 국민 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전공로라든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그걸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들이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의료비를 이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냥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허락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국회의원들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나라인데 그냥 자신들이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만한 생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원님, 교수님, 더운 날씨인데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300명 몰아내는 이러는 거죠. 네, 저 300명 어찌할까요? 인터넷 시대라서 니들 필요 없다. 비건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요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들이 정당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뭐 국정원장, 대통령도 나오고 또 그 대통령이 또 뭐 국정원장도 임명하고 경찰청장도 임명하고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권력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정당에서.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권력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뽑았지 않냐, 대통령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지 않냐. 요걸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다라면 여론조사부터 공정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뭐 군소정당 후보나 또는 뭐 무소속 후보들 다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거대 양당 위주로 또 언론 방송에서 계속 거대 양당만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이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때 거대 양당은 수천 번 나온다라는 거죠. 수천 번.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방송에 세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TV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또 쳐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의 그 중심에는 의식혁명이 있었어요. 의식혁명. 그래서 의식혁명이 있는데 그 의식혁명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혁명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국민의 돈을 쓸 수 없게끔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도 국민들 5만 명이 한 달 안에 동의하면 폐기해버리잖아요. 거기 국민 주권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계속 세금만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 경제가 이렇게 발전돼 있다, 뭐 세계 경제 10위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의식은 아주 먼 거예요. 네, 아주 먼 겁니다. 의식이 굉장히 우리가 의식의 면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 1789년에 이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왕권은 신이 내린 거다. 이거를 이제 왕권 민수설이라 그래가지고 왕권은 국민이 준 거다. 이렇게 뒤집는 거죠. 1789년인데 지금 우리가 800, 900, 2000, 2010, 202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의식적으로 뒤처져 있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바뀔 듯 했는데 조선이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죠. 그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그 결국에는 청나라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제압을 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들이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들이 다 잡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잡아버리고 자기들만의 이 권력욕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조금씩 변화해 온 거죠. 부분적으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정당 주권주의, 정치인 주권주의, 국회의원 주권주의만 실행이 됐지 국민 주권주의가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스위스의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좋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알죠. 알면서도 국민들이 알기를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네, 그러니까 1800, 900, 2000, 네, 2000년, 그러니까 300년, 네, 이게 300년, 네, 300년이라는 게 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2022년. 그러니까 1700, 1800, 1900, 2000. 그러니까 무려 한 200 몇 년 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게 아직 의식혁명이 아직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막 싸웠어요. 그동안 독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국민 주권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딱 그 정당주의로만 흘러온 거죠. 좌파 우파 해가지고 좌가 정권을 잡냐 우가 정권을 잡냐. 그리고 그동안 뭐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네, 또 뭐 이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변한 게 없는 거죠. 누구가 정당 주권주의니까 우리 정당이 주권을 잡았어, 우리 정당이 권력을 잡았어, 이것까지는 간 건데,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국민들에게 이 국민 주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뭐 참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뭐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자기는 대통령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추대해 버렸거든요. 국민들이 추대하니까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추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그리고 임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랬다. 근데 그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지, 엄청난 지지와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초대 대통령이고 하니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민주당도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그냥 무슨 뭐 대북 송금이나 하고, 뭐 또 뭐, 각종 북한하고의 평화쇼나 하고, 뭐 종전선언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그 계속 그렇게 그냥 세월이 가버리고, 국민들은 5년 동안 뭐 소주성이네 뭐네 해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야지. 오늘도 보니까 뭐 점주들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또 막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주들은 이러다 다 죽는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밑바닥에서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틀을 크게 보면은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자. 우리가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길바닥에 막 5만 명씩 뛰어나와 가지고 월급 올려라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자. 더 이상 우리가 갈라치기 당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보니까 계속 그 정당들이 국민들을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놓고 싸우게 만들고 좌파 우파로 나눠놓게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성장을 방해했던 거죠. 국민들의 의식 성장이 계속 방해가 됐던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국민들이 야 니네들 왕 성직자 그리고 귀족들 니네들은 세금 안 내면서 왜 니네 5%를 위하여 우리가 95%가 계속 세금 내고 니네들 떠받쳐주고 살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의식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신이 부여한 권리다. 자유, 평등. 이게 평등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권한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왕권 신수설을 얘기했잖아요. 왕권은 신이 내린 거다. 근데 반대로 이 볼테르나 루소가 등장하면서 계몽운동을 벌였던 거죠. 계몽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터져나오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정신적으로 깨져버린 거죠. 네, 정신이 깨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시점이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은 계속 이제 지금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주권주의로 가가지고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진행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사실 국회의원은 50명으로 줄여도 됩니다. 50명.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발언제로 결정해 버리니까 인터넷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진짜 국민 주권주의가 와버리면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갈 길은 뭐예요? 의원 내각제인 거예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가면은 이제는 국회의원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특권과 권력을 싹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총리도 뽑고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국회의원이 총리도 뽑고 부총리도 뽑고 또 장관도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거기서 헤쳐먹고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국민 주권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대리 정치 안 하겠다. 니네들 대리로 우리가 세워놨더니 니네들이 뭐 전공로나 전교조에 그 62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들의 뭐 그저 노조 전임자 월급으로 주고 특할비를 9,800억을 편성하고 3,820명의 지방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2천억씩 갖다 쓰고 공무원들을 116만으로 늘려놔서 공무원 임금이 매년 100조가 나가요. 100조. 공무원 임금이 매년 100조가 나갑니다. 100조. 그래서 공무원 부채 충당이 충당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138조잖아요. 국민 한 명당 2천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알아버리니까 지금 목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공공기관 개혁해라. 또 저 관사 팔아라. 그리고 니네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냐.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이제 빨리 의원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로 가면은 대통령을 바람을 빼버리고 대통령 바람을 빼버리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조금 깨어났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처럼 분노해야 되거든요. 이 공공기관 그동안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583조의 부채를 만들어 놨어.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수영장을 막 짓고 그리고 뭐 축구장을 만들고 자기들 공간을 화려하게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혀. 그냥 국민들이 그냥 프랑스 인들이 단두대에다가 10,000명을 쳐내지 않습니까? 예, 황제부터 황후까지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이 이거는 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민주 정치 형태로 가고 대리 못 쓰겠다. 예, 저들이 대리인데 대리들이 사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국민이 사장인데 예, 국민이 주주고 국민이 주인인데 대리를 세워놨는데 대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뭐 나는 뭐 서울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리거든요. 대리인데 이 대리들이 대리가 아니라 그냥 무슨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왕 노릇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의식이 깨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의식이 일어나야 되고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왕권 신수설을 얘기해도 왕권을 신이 내렸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의 평등은 신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천부 인권을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권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거대 양당에 있어요. 그 거대 양당에서 모든 권력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도 나오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에 국힘당에 입당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철수가 국힘당에 입당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죠? 또 김동연이
새로운 물결에 있었으면 경기도지사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거대 양당에 들어와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대 양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당 주권주의다. 거대 양당 주권주의지 국민 주권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거대 양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에서 나온다. 이걸 누가 증명해 줬어요? 안철수하고 김동연이 증명해 준 거예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있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못 돼요. 예, 국회의원 못 되니까 또 김동연이 새로운 물결에 있었으면은 경기도지사 못 되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된 거거든요.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국힘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네, 국힘당에 입당을 안 했으면은 아마 대통령이 못 됐을 겁니다. 이런 정황이죠. 그러니까 강용석이 국힘당에 입당을 하죠. 네, 국힘당에 입당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죠. 그 입당을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0.95라는 1%도 나오지 않는 그 득표를 해놓고 그걸 믿으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은 정당,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정당 공천권. 대통령도 공천하잖아요. 정당이 공천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정당이 공천하잖아요. 지방의원도 정당이 공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가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당이 정당 보조금 5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2,000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선거 보전금이 1,200억, 1,200억, 3,200억이니까 이게 약 6,000억이거든요. 6,000억. 그러니까 이 6,000억에다가 1,500억, 2,000억, 8,000억, 약 8,000억이 들어오니까 이 엄청난 돈,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1억 5,400에다가 후원금, 후원금이 평균 후원금이 1억 뭐 6천, 7천, 많이 받는 사람은 3억까지 받잖아요. 후원금 받고 정당이 또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이 선거 없을 때는 50억, 선거 있을 때는 100억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돈을 다 끌어움직이고 거기에다 그뿐만 아니라 뭐 공천원금이니 뭐 각종 직책 당비니 또 특별 당비니 또 각종 비리 막 저지르죠. 뭐 50억 클럽 각종 비리들 걸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비리들을 저지르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돈과 권력 9,800억의 특활비를 나눠주고 자기들이 아주 많은 또 단체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또 102조의 국고 보조 사업에 102조. 그 102조의 국고 보조 사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102조라는 돈이.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수가 뭐 한 570조가 들어온다. 세금이. 그리고 예산은 60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들어오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엄청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그 기업들이 보면은 비자금들 많이 만들죠. 비자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이 정당을 위하여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공천제, 그리고 각종 후원금, 각종 지원금들, 그리고 엄청난 보이지 않는 돈들, 이 보이지 않는 돈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돈과 권력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론, 방송, 또 뭐 단체,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그러다 보니까 국민 주권 세상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의식혁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변화되기가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공천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국민공천제에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는 거죠.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줘서 그 사람들이 TV 토론에 나가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면은요, 정당 장사가 안 되죠. 정당 장사. 그러니까 정당의 노예로 산 국민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정당 공천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공천하지 말고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겠다.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2.5% 정도 받으면 TV 토론에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국민 공천증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국민이 공천했습니다. 2.5%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대 양당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당 공천제가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당 보조금이 이게 끊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 문제, 그래서 이 경상 보조금, 선거 보조금, 그리고 선거 보정금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수당제로 가고, 이렇게만 변화가 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국민 주권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보십시오. 국민연금 그동안 다 걷어가더니 고갈돼 국민연금 폐지해. 그리고 의료보험 때문에 누가 특혜를 받어? 누구야? 제약사야, 의료단체야, 의료기관이야, 또 뭐야? 어디가 다 특혜를 본 거야? 뭐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될 거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강제적으로 당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이번에도 검수완박 사건 터졌을 때도 국회에서 국민 투표하자 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깨워주시고요. 그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도 자기 자신 주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그 중심에 계몽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몽사상, 계몽주의. 결국에 깨어나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인태가 국회의원 나온다더라. 이거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니까짓 게 나와봤자 뭐 군소정당이나 저 무소속으로 나와봤자 우리가 뭐 다 여론조사, 방송, 언론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사심 없이 국민을 깨우니까 그게 무서울 거예요. 국민을 깨운다. 그러니까 루이 16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두 놈이었다. 볼테르와 루소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볼테르와 루소가 사상가잖아요. 사상가. 네, 그가 계몽가였어요. 그 국민 시민 계몽가였죠. 그 시민 계몽가 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이 그동안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면서 왕의 권한은 신이 내린 거다 하면서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프랑스의 정도전처럼 결국에는 자유와 평등은 신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가지고 95%가 5%한테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95%가 5%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5%, 그러니까 뭐 5천만 명, 우리가 5천만 명에서 10%면 500만 명인데 500만 명, 250만 명 딱 맞네요. 5% 정도인 것 같아요. 250만 명. 왜냐하면은 그 거대 양당이 한 30만 명 정도가 아주 열성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명, 딱 맞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95%가 5%에게 5%는 세금도 안 내고 성직자, 귀족, 왕족들은 세금도 안 내고 95%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루이 16세 그 왕비가 시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95%가 5%의 지배를 받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테르와 루소가 깨운 거예요. 계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 사상 없이 혁명은 없다. 그리고 그 계몽 사상이 혁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몽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계몽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루소나 볼테르처럼 결국에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도 결국에는 볼테르와 루소의 계몽 사상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주의 국가가 아니라 거대 양당주의 국가다 말이죠.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에서 나와서 대통령도 그 정당에서 공천해야지 되고 그 정당에서 모든 권력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국회의원 특권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일 수 있어요. 50명으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직접 민주정치가 진행이 되면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네. 그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몽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계몽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저는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30살에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이 됐잖아요. 30살에. 그래가지고 정치권을 다 다녀보니 도둑놈 소굴이더라고요. 도둑놈 소굴. 네, 도둑놈 소굴이에요. 그때 저는 딱 알아봤어요. 아, 이 나라 국민들이 힘든 이유는 다 정치꾼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론 방송과 더불어서 정치꾼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부패 기득권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대 양당주의다. 그래서 아직 민주주의의 봄은 오지 않았다. 국민이 주인인 주의. 그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국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봄은 오지 않았다. 네,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봄이 오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겨울 속에 있다.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국민공천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라가 전격적으로 개혁되는 날, 그날 진정한 민주 국가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가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기본소득 국민 배당도 이루어지게 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도 국회의원들 거대 양당주의에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돈에 눈이 먼 자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은요, 조지 워싱턴처럼 독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조지 워싱턴, 그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그 깨끗한 모습, 순수 의식이죠. 의식이 순수한 사람이죠. 그런 의식이 순수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이 계몽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미국 대혁명, 미국의 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의 중심에 계몽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사상 없이 혁명은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주권금, 네, 기본소득 국민권익금, 네, 국민주권금, 국민권익금, 네, 국민권익금,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권이면서도 제가 이제 국민권익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금이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권리, 그게 국민권익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본소득, 국민주권금, 국민권익금. 네,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금. 네, 그래서 이 국민권익이에요. 국민권익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계몽 의식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 시민혁명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혁명, 그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 중심에 계몽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루이 16세가 감옥에 갇혀서 내 왕국을 무너뜨린 두 놈, 네, 그 두 놈이 볼테르와 루소였다. 루소와 볼테르가 계몽 운동을 한 거죠. 계몽 운동.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애국 계몽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려고 했던 겁니다. 독립 투사들이 끊임없이 애국 계몽 운동을 통해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했던 이유가 다 계몽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계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진짜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국민의 나라가 돼야 된다. 또다시 우리가 저 국회의원들, 지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의식이 깨지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붙으면은 무소속이면서도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를 뽑겠다.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지지율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거대 양당 찍지 않고 진짜 국민 주권파들을 찍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2024년 4월 10일, 그러니까 앞으로 19개월 후에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주권혁명. 국민 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 국민권익금, 네, 기본소득 국민 주권금, 네, 국민권익금, 네, 그래서 국민권익금,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국민 주권 찾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2024년 4월 10일 이전에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각제 속에서, 국회의원 지배 속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교묘한 속임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교묘한 속임수를 썼죠. 그 국민의 권한을 다 뺏어가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은 거대 양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것을 국민들이 아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국민 주권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 국가, 그리고 국민 주권 계몽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